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엔진이라든가 카부레터를 이렇게 수리할 때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거품 클리너입니다. 많이들 쓰시고 계시죠? 그 다음에 요거는 카부레터 클리너, 요거는 WD 60, HD 요건 60인데 WD 40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시동액입니다. 이게 사실은 보면 다 사용 용도가 다 틀리거든요. 그런데 요새 보면 유튜브라든가 또는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주위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사용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것들을 적소에 사용하지 함으로 인해서 엉뚱한 것을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요렇게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다 용도가 사실은 틀립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어떨 때 사용해야 되고 어떨 때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뭐 요새 카부레터라든가 엔진룸 뭐 이런데 세척을 하기 위해서 이 거품 클리너 많이 쓰시죠? 여기 이렇게 그림에 보시면 엔진 룸 안에도 이렇게 세척을 하는 걸로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재미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재미난 것보다도 우리가 잘못 쓴 인해서 엔진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림상으로 엔진 룸 안에 이렇게 연소실에 세척을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예촉이라든가 또는 뭐 엔진톱이라든가 등등의 그 알루미늄 실린더로 된 것도 세척을 해도 관계가 없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사용하시는 것은 여기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가솔린 차에 기화기라든가 연소실에 이렇게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차 얘기하는 겁니다. 차라고 하는 것은 그 엔진 블록 자체가 보통 실린더가 철로 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잠깐 그 전에 이 실린더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엔진톱이라든가 예촉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이렇게 알루미늄 주물 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알루미늄 자체가 마찰 계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냥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블록을 만든 다음에 가공을 하고 이 안에를 코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롬 코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크롬 두께는 약 20 마이크로 정도 얇게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80년도에는 니카실이라는 물질이 또 이렇게 돼가지고 요새는 아주 마찰 계수가 적어져서 고성능 RPM들이 굉장히 높아졌죠. 요새는 엔진톱 같은 경우에도 14,000 거의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롬은 안 되고 니카실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걸 뿌리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요 클리너는 우리가 보통 산도 얘기하죠. HP라고 얘기하는데 요건
굉장히 알칼리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약 한 13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강 알칼리성 물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알루미늄에 이렇게 하게 되면 부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이 안에다 집어넣어서 하게 되면 여기에 니카실 물질이라든가 크롬이 도금된 것이 부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림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요것은 절대 그런 게 아니고 자동차 엔진에 철로 되어 있는 실린더가 철로 되어 있는 그런 거에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여기 GX35가 있습니다. 이 GX35도 알루미늄 주물로 이렇게 블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도 넣으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왜? 강 알칼리성 물질로 HP가 13 이상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조금 얘기한다라고 하게 되면 양잿물 아시죠? 그 양잿물, 일명 양잿물 뭐 그렇게 하면 대충은 다 아실 텐데 세척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한 뭐 양잿물인지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물질은 확인은 못했지만 제가 그 회사에서 요것을 만든 회사, 여기 회사는 있습니다. 회사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회사 사장님한테 문의를 직접 해봤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떠한 알루미늄 블록에서 문제가 없느냐라고 했더니 절대 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랭식 엔진에서 알루미늄 합금 엔진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크롬 코팅이라든가 니카실 코팅이 되어 있는 것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에 또 요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서 어떤 이해가 안 가신다 하시는 분들은 직접 이렇게 확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건 직접 확인해 가지고 알루미늄 엔진에서 공랭식 엔진에서 그것은 알루미늄 자체가 부식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그 사장님한테 제가 듣고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요 근래에 와서 아주 만능 세척으로 이렇게 표면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 엔진 안에 이런 안에도 막 뿌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절대 그러시면은 안 된다 하는 것이 우리 사장님의 말씀이었고요. 이것은 알칼리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한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이라든가 농어철에서 이렇게 수리하실 때 제가 보기에는 카부레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렇게 뭐 이것처럼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찰 계수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척을 하되 이제 거품으로 세척을 하고요. 마지막에 요걸로 해서 다시 한번 세척을 해서 그것을 다 이렇게 씻어내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거품 세척제는 세척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엔진 안에를 뿌린다든가 엔진 실린더 안쪽에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앞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갖다가 좀 주의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또 두 번째로 카부레터 클리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들어있는 물질 자체는 톨루엔이라는 물질이고요. 이거는 메틸 벤젠이라고 일종의 어떤 그 물질에 뿌리게 되면 그 물질에 다른 물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름이라든가 또는 뭐 PVC 같은 용의 그런 것들이 녹여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용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굉장히 휘발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휘발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세척하면 바로 이렇게 증발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부레터라든가 그런 거를 이렇게 세척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은 일명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는요, 신나하고 좀 비슷한 용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것이 뭐, 회사에서 만들 때, 아무래도 좀 대비도 좀 있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물질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시동 안 걸릴 때 마약 주기에서 이 크리나를 뿌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일종의 어떤 그 신나 계열이고 휘발성이 높기 때문에 뿌리셔도 이렇게 굉장히 시동 걸 때 용이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요, HD60이라고 그랬는데, 보통 요거는 뭐 W40하고 같은 계열인데요. 요거는 방청제 하고 플러스 LPG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요거 가지고 시동도 많이 거시죠. 시동 안 걸릴 때 이렇게 요걸 뿌리시는데, 이렇게 뭐 없으실 때, 정 없으실 때는 뿌리셔도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 보세요. 녹방지라든가 방청, 윤활제가 들어있죠. 이런 것들은 저마 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 안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좋지 않겠죠. 그러면 이것 뿌려가지고 엔진이 시동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들어있는 LPG, 이렇게 잘 나오게 하는 LPG 가스 때문에 이렇게 폭발하는 거거든요. 어떠한 여기에 액체, 방청류는 외래 시동을 거는 데는 더 나쁘죠. 잘 안 걸리게 되죠. 이렇게 점화 온도가 얕으니까. 그렇지만 이걸 뿌릴 때 같이 따라 들어가는 것이 LPG 가스 때문에 폭발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엔진에 이제 정 없을 때는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좀 휘발성이 좋은 거, 이건 휘발성이 그렇게 높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려가지고 바로 증발되어가지고 폭발돼서 타서 없어지는 요 크리나 이런 제품으로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녹나는 데라든가 또는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좋죠. 일반적으로 뭐 엔진을 사용하시지 않는 일반 가정에서도 요것은 녹이 났을 때 뿌리거나 어느 기계가 뻑뻑했을 때 뿌리거나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제가 또 마지막으로 하나 해야 되는 건데요. 시동에 우리 카센터라든가 뭐 그런 데서는 이걸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엔진이 시동이 안 걸릴 때 이걸 뿌려서 엔진을 시동을 걸리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은 메틸에터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메틸 알코올 아시죠? 메틸 알코올하고 황산하고 증발시키게 되면 휘발성이 굉장히 높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불에 잘 타죠. 그렇기 때문에 시동 거실 때 이것을 갖다 딱 뿌려주게 되면 시동이 이렇게 잘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문으로 시동을 걸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뭐 없을 때는 요것을 W40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걸을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시면 이 크리너하고 시동액하고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카부레터 여기에 보면 이제 엔진터 카부레터하고 요건 예초기 카부레터인데요. 카부레터의 구석구석을 이렇게 하는 것은 거품으로 다 이렇게 가지고 녹인 다음에 마지막에 이 클리너로 다 군용군용을 이렇게 하시면은 이 세척제 일종의 알카리성 있죠. 뭐 그러니까 양잿물 그 계열의 세척제를 다 씻어내고 또 요걸 내서 증발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에 이걸로 안 하시게 되면 그 물질이 여기에 남게 되면 또 부식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용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는 일반적으로 겉에 세척을 하거나 이럴 때는 괜찮겠지만 이렇게 엔진 안쪽에 이렇게 세척을 했을 때
뭐 설사 이 겉에는 알루미늄이 조금 부식된다 그래도 바로 닦아낼 수가 있겠지만 이 안에는 얇게 도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 마이크로에서 저 30 마이크로 정도라 그러면 뭐 아주 뭐 굉장히 종이보다도 더 얇은 거예요. 그렇게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물질을 집어넣게 되면 그게 부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엔진 수명이 짧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요새 이렇게 보니까 그 뭐 유튜브에서 이렇게 세척할 때 이 거품들을 갖다 많이 써가지고 요것을 계속 써도 되는가 해서 그 공장에 직접 이렇게 전화를 드려서 생산하시는 사장님과 그분한테 기술적으로 이렇게 자문을 했더니 절대 쓰셔서는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알루미늄 계통에서 쓰라는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소형 엔진에 공랭식 엔진에 알루미늄 이 실린더 블록으로 된 거에서는 절대 쓰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 뭐 이렇게 수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이렇게 용도가 틀리네요. 저도 이렇게 무심결에 이것도 이렇게 해서 쓰고 무심결에 또 이런 것도 썼었는데 가급적이면은 왜 써서는 안 되고 어떤 것이 또 그 규정대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이 사실은 회사에서 여기다 그러한 주의사항이라든가 그런 거 써서는 안 되는 데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사람들한테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제 그런 내용만 있지 주로 뭐 어떤 기계적인 메커니즘으로 그런 내용은 없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산 회사에다 좀 자문을 얻고 또 자료를 이렇게 좀 발췌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쓰실 때 좀 이렇게 각각의 용도에 맞게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이거 외에도 뭐 요새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리스 있죠. 그리스들도 많이 이렇게 하시는데 예초기에도 일반용 그 그리스와 고속용 그리스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고속으로 돌아가는 데는 고속용 그리스를 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히 또 한번 말씀드리면 요 GX35 오일은 우리가 투사이클 엔진 오일을 갖다가 여기다 엔진 오일을 넣으시는 분이 간혹 있으신 것 같은데 거기다 넣으시면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용도를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의심스럽다라고 하게 되면 SNS에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제가 또 이런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췌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 사용하실 때 적재적소에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